저기 우리 여기 깨어있는 많은 시민들께서 민주시민교육의 발전 방향과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쭉 발제자들 말씀 들었는데 이해하기 좀 쉬우신가요? 어떤가요? 쉬우세요? 다들 상당히 많이 깨어있는데요. 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오늘 하나씩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했습니다. 세 분 발제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흥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민주시민 교육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여기 아마 토론자 두 분이 나와 계시는데요. 네, 토론자 두 분께서는 우리 한 분은 시흥 시민을 위해서 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투쟁을 하셨던 시의회 출신인 이성덕 전 의원님이시고요. 또 여기 유윤정님께서는 경기도 광주에서 오셨는데 상당히 의미 있게 경기도 광주는 우리 시흥 시민의 우리 시흥에서 좀 많이 들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의 협의체가 꾸려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덕 센터장. 네, 안녕하세요. 세 분의 발제, 너무나 다른 그러나 목표는 같은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경위는 저는 시흥 시민이고 지금 직책은 광명시민인권센터장이지만 이 직전에 경기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말하자면 학교 민주주의 실천을 운영하고 그리고 시민교과서를 만들어내고 학교 민주주의 지수를 관리하는 민주시민교육과에 근무를 했어서 이렇게 옆에서 보고 배운 그런 아주 조금의 내용이 있습니다. 저 오늘 이제 말하자면 민주시민교육의 발전과 전망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 발전 방향과 전망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서로 이제 같이 함께 토론해서 그러면 이 민주시민교육을 우리 지역안에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를 저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제 그 발제해 주신 그 교수님의 발제 내용은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과정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버넌스의 협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도화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정말 이제 우리가 자료에서 본 것처럼 정말 많은 지방정부가 제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제도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따가 이제 광주의 사례를 이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실 것인데요. 제도화가 되면 모든 것이 근간이 되기 때문에 좋죠. 제도화가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되면 좋긴 하나, 제도화가 되면 그 정책의 집행자는 관이 주도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관이 주도하게 돼서, 이건 제 생각인데 관이 주도하게 돼서 만약에 그 관이 그 정책을 집행하거나 추진하지 않게 되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례가 사문화되어야 되고 페이퍼 조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화는 당연히 돼야 하지만 그 제도가 반드시 먼저 우선되어야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야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이제 그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은 정말 너무 많은 곳에 다양한 형태로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안에 대한 그 제안을 드리자면 구체적으로 저는 자발적 시민교육,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어떤 동아리, 학습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역사를 통한 민주체험 누리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화는 별도의 문제이고
시민들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사실 그때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 수동적인 그 학습에 길들여져 있고 그리고 너무 많은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교육보다도 실제로 몸으로 현실로 현장으로 적용시켜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 김진모 총장님의 이제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민주시민교육, 특히 청소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그 커리큘럼까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이미 제도 안에서, 학교 제도 안에서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민주시민교육 실습 학교를 진행하고 있고 체험형 그리고 주제형 아니면 구체적으로 의사과정 진행 과정 시스템 참여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샘플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김진모 총장님이 제안해 준 커리큘럼을 저는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커리큘럼을 우리 지역 안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핵심은 아까 그 마지막으로 정혜랑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학습,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교육의 필수 과정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 학습이 절실히 요구된다라는 게 저는 그게 이 토론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이 지역 안에서 우리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제 개인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적용이 가능하신지는 이따가 이제 프로에서 같이 논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18개 동에 각 지역 동마다 청소년 지도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지도라는 그 단어부터 좀 수정되어야 된다고요. 청소년 지도 협의회가 오랫동안 있는데 이 청소년 지도 협의회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나의 축소된 사회학 과정을 배우기도 하지만 학교 밖에서도 여러 가지 지역사회 참여하면서 의사결정 구조랄지 그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서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그런 그 참여를 통해서 저는 시민성이 향상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드기를 각 18개도 오늘의 과제로 각 18개 동에 청소년 지도 협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저는 살펴볼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우리들 대부분 이제 그렇게 된다면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거기에서 어른들의 권위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이 되어 있는지 또 우리들의 청소년들의 그 어떤 의사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 존중이 되고 의사결정 구조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오늘의 과제를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이 많은 민주시민 교육의 이해와 토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시에 적용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과제로 청소년 지도 협의회 민주시민 교육 내지 적용을 제안을 드립니다. 마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광주교육포럼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총무국장을 맡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마이크를 잡는 역할이 대부분 아니어서 많이 어색하시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2014년 9월 3일에 창립을 해서 지금 5년차 된 단체고요. 그 순수하게 시민들, 회원들로 이루어진 그 지역사회의 교사분들, 학부모, 그리고 저처럼 이제 시민 활동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순수하게 그 회원분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고요. 처음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민단체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교육에 대한 다른 목소리를 내고자 모여서 이제 함께 창립을 하게 되었고, 지금 저희가 이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의원님의 전화를 받고, 사실 저는 이제 처음에 발제를 또 말씀하셔서 좀 당황했었고요. 토론도 사실 제가 이 자리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여기 함께 앉아서 그냥 간단하게 저희 단체를 소개하는 줄로 알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오늘 일찍 출발해서 사실 여담을 드리자면 자랑질을 좀 하려고 저희 단체가 매년 이렇게 1년 동안 활동을 하면 이렇게 책을 한 권씩 자료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또 소개해드리고, 또 저희가 원래 처음으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저희 경기광주 교육포럼이 주체가 되었고, 그리고 지역사회의 그 장애인 단체하고 뭐 여성의 각 단체들이 이제 컨소시엄을 맺어서 이번에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처음 2014년 세월호를 기점으로 지역사회 각 단체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지역에서 세월호는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너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이었고 지역사회에서도 이제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했기 때문에 이 뜻이 맞는 분들끼리 처음 시작한 이제 광주에서는 드물게 첫 집회였다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걸 기점으로 해서 함께 연대해 오다가 2018년 3월에 처음 창립을 했어요, 단체끼리. 그래서 그 전에도 뭐 소소한 지역사회 이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해왔었는데요. 이제 지난해를 기점으로 이제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됐고요. 민주시민교육은 이제 우리 안에서 처음 이제 저희는 교육시민단체다 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을 처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회의체에서 과연 그러면 우리 어른들에 대한 민주시민 교육은 되어 있는가? 우리는 그럼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일단 우리 먼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작을 했었고, 예. 저희가 단체가 함께 여는 광주 시민연대라는 단체고요. 한 10여 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진행했던 건 한 11차 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포럼에서 다 맡기는 너무 힘들었고요. 논의된 게 각 단체별로 장애는 장애인 단체가 맡고 해서 차시별로 각 파트를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맡아서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하면서 시민들인데 오픈해서 같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만만치 않더라고요. 시간을 정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고 그 시간 안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매 차시별로 한 30분을 이제 대상으로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저희끼리의 이때까지 연대체를 해왔지만 저희 안에서도 제대로 된 소통이나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가 많이 결여됐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거는 어찌 보면 저희도 처음 한 기초반이었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도 이제 심화반을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그 심화반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지가 됐을 때 청소년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접근해서 함께 해보자는 것까지 이제 도달을 했는데 제가 오늘 저희가 진행했던 자료집을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차후에 좀 가져가셔서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세 번의 발제와 토론까지 통해서 이제 큰 틀에서의 민주시민교육 필요성 말씀해 주셨고 토론을 통해서 이게 이제 시행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까지 이제 온 것 같아서 이제 발제자분들하고 토론자분들 좀 자유롭게 자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쭉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마 세 분의 발제자에 이어서 그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세월호를 기점으로 해서 교육에 대한 목소리를 함께 하기 위해서 모였던 부분들을 시작으로 2019년 올해에는 이제 민주시민교육 자료집까지 이제 내는 걸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작이 반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울러 방금 토론자로 이승덕 전 의원님 지금 인권센터장님 같은 경우에서 갖고는 시흥에 지금 살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시흥시의 민주시민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아마 여기 참석하신 시민들 중에서 청소년 지도 협의체에 활동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제가 굉장히 철렁했던 부분들은 청소년 지도 협의체의 전망 그리고 지금 활동들이 어떻게 되어가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한번 짚고 가야 된다는데,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시흥시의 청소년 지도 협의체는 제가 이 참석해서 느낀 거는 자원봉사, 우리 청소년들이 꼭 필요하는 게 봉사활동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한 것들로 굉장히 수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걸 느낄 건데, 청소년 지도 협의체를 한다면 아마 이성덕 의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민주시민 교육으로서의 청소년 교육이 여기에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요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자를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흥시에 올해 가장 제가 느꼈던 것은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스스로 깨어 일어났던 그 우리 정황권의 시민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무섭게 들불처럼 일어났는데요. 그게 그 정왕동 주길동의 그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시작했던 자원순환단지, 자원순환단지를 바로 잡기 위한 활동이었거든요. 그래서 몇백 명의 시민에 의해서 시의원들이 어쩔 수 없이 반성하게 되고, 이제 다시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다시 제고하고, 이제 잘못된 시행정을 시민의 힘으로 바로잡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이례적으로 끝날 게 아니다라는 게 우리 여기 깨어있는 시민들의 간절한 요청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요청에 힘입어서 오늘 그 청소년 교육, 그리고 우리 그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의 교육이 얼마만큼 제도화되어 왔는가, 이거는 국회가 아니라 기초단체에서, 그리고 특히 경기도에서 지금 많이 준비해 왔고, 그리고 꽤 많은 발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읍면동에서부터 시작하자고 했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은 민주시민에 의해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자를 필요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깨어있는 시민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방금 경기도에서 오신, 경기도 광주에서 오신 분이 하나의 큰 사례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우리도 변화, 발전, 조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분들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 짓죠? 근데 사실 이 시민사회가 준비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 사실은 의원님들이 지금 통과를 시키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근데 이제 의원님 손을 떠나면 이제 행정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또 가게 하려면, 결국 지역사회 주체들이 또 그걸 잘 지켜보고, 또 개입하고, 힘을 모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제도화에 대해서 저는 제도화를 정말로 능사로 생각하는 어떤 관점도 존재하고, 제도화에 대해서 굉장히 안내리기만을 갖고 있는 관점도 실제로 존재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 양극단이 다 건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 시흥 같은 경우는 이미 제도화 시작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제도화가 돼야 될까를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설명드린 나라들 중에 주로 이제 그 독일이나 북구 유럽 같은 경우는 민주시민 교육을 제도화를 통해서 풀어내는 대표적인 나라들이고, 영국과 미국은 시민사회, 그러니까 민간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스타일을 가진 대표적인 나라들인데, 그 둘이 갖고 있는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느 나라 걸 따라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한테 맞는 스타일은 뭘까를 생각하는 거. 특히 그 중에서도 여기 모이신 분들 시흥에 살고 계시니까 시흥에 맞는 스타일은 무엇일까, 그것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사례, 저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잘 모르는데, 아무튼
굉장한 일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읍면동이 그 자치의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게 다시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과정이라는 것 자체는 그 정부나 어떤 지방자치단체 관이 일방적으로 시행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그 깨어있는 시민들에 의해서 많이 참여하고 이렇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아까 그 민주시민 교육, 그 필수화된 교육에도 그렇고 또 활동에도 참여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거 그 들러리가 된다 이래가지고 또 거부하는 서울에서 보면 이제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참여해야 되고 그러나 또 적극적인 그 내용과 이런 걸 가지고 참여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관에만 의존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밑으로부터의 진짜 진정한 이 행동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 분들을 모시고 지역 사람이 민주시민 교육의 강사가 된다. 그 사람들이 그럴 거죠. 그 강사의 지식이나 경험을 바라보지 않고 과연 저 사람이 평상시에 민주적으로 살아왔는가를 먼저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지역의 민주시민 교육 강의를 할 때 지역 사람을 별로 이렇게 강사로 이렇게 불러오지 않습니다. 잘 가려고 하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남들이 보기에 또는 내 스스로가 느끼기에 민주적이었는가라는 내가 이런 삶을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를 해도 내가 평소에 살아왔던 나의 방식으로 나의 교육을 함께하는 그 분들과 이렇게 공감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이 하나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이라는 게 사실은 같이 배우는 과정이죠. 다만 청소년들이 현재로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가장 큰 실수를 하고 있는 미래의 주인공이라는 단어가 현재의 시민권을 가진 청소년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억압하거나 또는 방기하거나 또는 모른 척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의 핵심은 우리 청소년들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시켜야 된다는 관점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 이미 제도적으로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구조가 대단히 많이 돼 있죠. 예를 들자면 청소년 의회, 청소년 참여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있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의장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매년 개최가 돼 있고, 다만 노무현 대통령일 때는 의장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하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재를 국무총리가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우리 지역으로 오면은 우리 지자체에도 청소년위원회를 두게 돼 있고 또 각 시설에도 청소년 관련된 자치조직가 두게끔 돼 있습니다. 다만 그 방식과 운영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법에 있고 내용이 다 있다고 치지만 과정이 어떻게 펼쳐지냐의 부분들은 제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다른 용어를 쓸 수 있을까? 저는 평화교육이 될 수도 있고 지구시민교육이 될 수도 있고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한참 불거진 민주시민이라는 교육 안에 모든 게 다 블랙홀처럼 들어가는 방식은 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기존에 해왔던 다양한 방식의 교육과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한데 모아내서 요즘에 쓰는 언어로 민주시민 교육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들을 해왔던 방식 또 그간 해왔던 여러 가지 노하우나 운동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서 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협의회는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전혀 관계가 없는 조직이어서 제가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이유는 이제 우리 광주 사례에서처럼
항상 교육의 대상이 청소년이고 문제의 대상이 청소년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을 막상 하려고 하니 우리는 민주적인가라는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제도화와 별도로 시민들의 다양한 민주시민 교육 동아리가 특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과 또 그 청소년 지도 협의를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공공의 기구 중에서 대표적으로 청소년과 성인이 참여하는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몇 시까지 어디로 와? 내일 봉사시간 필요하지? 자,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라기보다는 지역의 문제를 도출하는 과정서부터 시작해서 함께 진행이 가는 그 모든 과정에 여기에 민주시민 교육 내지는 여러 가지 민주적인 절차나 그런 것들을 좀 적용해서 실험해보자 라는 저 개인적인 제안인 겁니다. 그 기회를 적용시켜보자는 제 개인적인 제안이기 때문에 같이 생각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걸 진행해 보니까 전 민주시민 교육 말고 요즘 마을 공동체에서 활성화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처음에 관에서 주도할 때는 이게 이슈화가 돼서 사람들의 모임도 많아지고 하는데 관이 빠졌을 때는 이게 유야무야 없어지는 경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민주시민교육 광주에서도 지금 그 시의원님께서 조례를 지금 제정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조례를 만들고 있다는 걸 시민들이 아무도 몰라요. 저희처럼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지역 활동가들도 모르고 있거든요. 이번에 저희도 이 민주시민 교육을 진행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것도 자유한국당 시의원님께서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었는데요. 이걸 저희가 진행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깨달은 점은 이게 관에서만 이게 제도화가 되더라도 관에서만 주도할 게 아니라 관이 적절하게 지역에 함께 할 수 있는 단체들을 선점해서 그 단체와 연계해서 나아갈 때 이게 지속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일부분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흥에서도 이게 제도화가 되고 한다면 이걸 확산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지역 사회의 소소한 시민단체들이나 그런 단체들과 연계했을 때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단체별로 또 특성에 맞는 그 민주시민교육이 하나만의 가치를 가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여성, 장애, 먹거리, 그리고 교육, 각 파트별로 해서 가지고 가는 가치들 속에서도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 단체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 안에서도 충분히 영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아마 자녀들이 어린 자녀도 있겠지만 청소년 자녀들도 있을 건데요. 과연 여기 앉아 있는 분이나 또 여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청소년의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해봤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스스로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과거의 일들을 추억해보면 내 아이한테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말, 아니 또는 민주주의라는 말조차도 꺼내기 힘든 만큼 그 주입식 교육에 그리고 대학 입시에 찌들었거든요. 제 스스로도. 그래서 이제 이 나이가 되고 나니까 아이가 이제 다 성장하고 20대가 중반으로 들고 나니까 상당히 많은 후회들이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김진곤 YMCA 총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청소년의 민주시민 교육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것이 청소년의 민주주의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전체 국가적
교육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민주주의 교육을 해왔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이 아마 내 아이가 잘 되면 되는 것, 누구보다 좀 더 앞서면 되는 것, 이런 식으로 많이 교육을 해왔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젊은 부부들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철학이 좀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방금 우리 유윤정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여러 방면에 있어서 작은 일부터 그리고 순수한 시민단체에서부터 민주주의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민주주의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강의적 의미지만 각자의 개성과 또 그 단체들의 성격에 따라서 민주 시민 교육이라는 것은 다양해질 수 있고 굉장히 많은 다른 의미들도 내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성공회대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 시민 교육은 이제 시작이다, 이제 거론돼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주권자, 전국 주권자회의 정혜랑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접 민주주의가 그 대의민주주의와 함께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이제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하시고, 청소년 민주주의는 아마 우리 어른부터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 우리 이성덕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머릿속 깊숙이에 청소년 지도 협의체에서 느끼는 거는 어른들이 아이를 청소시키고 자원봉사 시간 만들어주는 것 외에 다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실천적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